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육군이었거나 육군이거나 육군의 가족입니다. 육군과 육군장병, 육군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육군협회 아로카. 그리고 이제 요건 또 상원님께서 제보를 받으셨다고. 네. KCTC 유격훈련에서 소위들이 한 3,000 몇백 명이 이번에 그 상무 전투단을 꾸려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KCTC. 네, KCTC 좀 열애하거나 이게 좀 낙오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그런 거를 걱정하는 소위분들이 많다라는 제보를 받으셨다고. 제가 하셨잖아요. 소위들하고도 연락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뭐 다양한 소위들하고 연락합니다. 육사애들은 딱히 나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건지 이 3사라서 그런지 학군이랑 3사애들 좀 많이 그런 연락이 건 아닐 오는데 것 같아 그냥. 이 새끼들 아무튼 농담입니다. 육사 여러분들. 근데 장교들이 제가 좀 혼내긴 했어요, 후배를. 어떤 일이죠? 낙오할까봐 무섭다고 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 낙오할까 과정에서. 봐. 훈련 과정에서. 낙오될까봐. 네,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난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소위가 훈련을 하는데 낙오를 무서워해? 옛날에 김관진 장관님께서 우리보다 1년 후배일 거 12군번. 소위가 전투를 두려워해, 전쟁을 맞아요. 무서워해. 예, 그거 아시죠? 그- 사실 그게 걔가 그런 게 아닌데 그쵸. 되게 네. 과장해서 했잖아요. 예. 정신력 잡으려고. 저는 소위가 훈련을 하는데 낙오를 두려워해? 내가 엄청 뭐라 했거든요. 야 말이 되냐? 평소 얼마나 몸 관리 안 해놨길래 그걸 그러니까요. 걱정을 하냐? 근데 그 친구 말로는 다 걱정을 나같이 한다는 본인처럼. 왜냐면 다른 소위들도 다 걱정한다는 거. 왜냐면은 뭐 작년에도 몇 명이 낙오했니 열애했니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와 내가 이건 잘못된 거다. 도대체 어떻게 애들한테 자신감을 사관학교가 네. 혹은 학군교가 이 친구들에게 과연 자신감을 줄 만큼 훈련을 시켰느냐. 위풍당당 소위 저희 때 아시죠? 위풍당당한 소대장이 저희 모토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 코로나 핑계로 혹은 군이 뭐 MZ세대 코로나 핑계로 완전히 우리 소위들을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거 아닌가. 코로나도 그렇고 사실 사관학교나 이런 양성기관의 군사교육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난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 국가의 위기라는 것이 내 몸에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왜 소위 한두 명이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또 있잖아요 또 그거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 훈련 과정에 훈련 사진이요. 예, 그것도 같이 준비를 네, 해놨죠. KCT 사진.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공보에서 낸 그 훈련 사진이 영상들이 예비역들과 또 군인들과 그리고 밀덕들에게 큰 충격을 줬죠. 일단 지뢰 사진은 제가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지뢰 사진은 다른 SNS의 분께서, 맞아요. 그 기자분들이 네. 그쪽에서 먼저.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네, 상호 씨 이것 좀 봐요. 상호야 이것 좀 봐라 이렇게 해서 받아서 심각하네요. 저 공병장교인데 왜 지뢰를 저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아마 저게 뭐 기만이나 도로에서 했다고 얘기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제가 보면서 그러면 도로에 힘든가? 왜 흙밭에서 4분 왜 갖다 놨어? 기역자 4분. 곡괭이 그 기역자 4분 왜 갖다 놨어? 야전 4분. 그럴 거면은 진짜 시멘트나 진짜 아스팔트에서 하던가. 진짜로 똑같이 하던가.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저도 공병이지만 그 저한테도 아시죠? 연락 많이 했죠. 그 사진 올리고. 조금 왔어요. 저도 연락 많이 왔어요. 심지어 그 통제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저도요. 제 동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연락 와서 서운하다. 상호야 그게 아니다. 선배님 연락 와서 상호야 너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제가 다 받고 제가 지뢰 절차에 대해서 또 설명했죠. 지뢰 보시면 몸통 심고 신관 나중에 하고 거기다 흙 뿌리고 하는 거 하는데 이미 절차를 어겼는데 무슨 소리냐. 핑계 댈 걸 핑계 대라. 그리고 그거 하려면 거기서 하든가. 맞아요. 이건 잘못된 거다. 선배님 동기야. 이건 아니다. 감쌀 거 감싸라. 그때 그 다음 돌아온 답변이 코로나 때문에 애들 수준이 안 좋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열심히 했는데 너무 사기가 떨어진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잘못된 거 얘기 잘못된 거 아니지 않느냐. 제가 오히려 더 해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 근데 우리 군인들 사기 터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그 지뢰 사진, 지뢰를 심는 사진 하고 그리고 그게 있었죠. 목장갑을 흰색 목장갑 사건. 사실은 제가 흰색 그 목장. 지뢰 사진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국방 TV를 봐서 그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서 영상이 친구가 흰색 면장갑을 띠고 분열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분열 행사 뛰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난 그거 보고 야 이게 얼마나 지금 병기본 훈련이 제가 저희 편에도 말씀드렸듯이
병기본 훈련이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네. 위장은 병기본의 하나예요. 각계 전투의 하나입니다. 당연하죠. 기본 오브 기본이죠. 근데 심지어 내가 볼 때는 각계 전투할 때 그런 위장에 대한 교육을 과연 했느냐?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 장교가 신임 장교가 흰 장갑을 끼고 돌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돌진하는 모습, 그러니까 진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흰 장갑을 끼고 있으면 그건 거의 나 쏴달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친구가 얼마나 그런 교육을 안 받았거나 위장에 대한 신념이 없었으면 흰 장갑을 끼면 창피하니까 벗던 거 해야죠. 네. 근데 저는 이게 그 지뢰 묻는 거 또 장갑 이게 그 소위들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흰 장갑을 낀 그 소위도 있었고요. 아예 장갑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장갑을 낀 사람들도 서로 장갑이 다 달랐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 개별적으로 구해온 거였어요. 혹은 안 구해오거나. 그런데 우리 훈련해 보면 알겠지만 작은 훈련이라도 손에 장갑이 없으면 상처 되게 많이 나잖아요. 한 번 저도 나갔다 오면 막 풀에 긁히고 막 손에 상처 엄청 났던 사진들이 있는데, 그런 기초 전투 장비조차도 우리 군이 보급을 아직도 못 하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보급을 안 하면 심지어 일본 자위대도요, 정말 위장이 잘 된 장갑을 끼고 훈련을 해요. 보급을 안 해줄 거면 네, 훈련 나가면은 그런 비용비를 따로 처리해 주던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문제라고 봤어요, 저는. 그것도 문제고 개인이 구매해서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장갑을 껴야 되는지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자기가 모르고 낄 수도 있고 그쵸. 코팅된 장갑은 빛에 반사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위장을 할 때도 어떠한 계열의 장갑을 껴야 되고 어떠한 거를 껴야 너희들이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수많은 되는데. 워게임과 교육. 내가 이거를 안 했을 때 애들이 그러니까요. 빈손으로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전장에서 죽어봐야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지금 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장에서 네. 죽어야만 알 수 있는 교훈을 우리는 수많은 워게임을 통해서 머릿속에 수많은 5만 가지 생각을 그쵸. 다 하면서 이러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교관들이 고민하고 그거를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난 뉴스에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뭐 소대장이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고 얘기는 엄청 이쁘게 했죠. 와 빵빵 터트리는데 실제로는 완전- 아니 그러니까 저는 북한군 입장에서 그 영상 보잖아요. 모니터링 하잖아요. 웃길 것 같아요. 물론 북한군도 엉망이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안보 위협 세력들이 한국군 훈련하는 모습 보고 웃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그러니까 평소에 그래. 얼마나 교육을 안 했으면 걔가 흰 장갑을 끼고 옵니까? 아니, 그리고 미군에서 이미 우리 한미 동맹 훈련도 하고 미군에서 이미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얻은 그런 야전 규칙들, 야전 수칙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KCT 훈련에서도 안 가르친다. 혹은 이런 것들이 소위들도 모르고 넘어간다. 이거는 우리 군이 전투 강군, 뭐 진짜 싸우면 이기는 군대, 이거를 포기하는 길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모습을 공보에서 걸러서 내보내잖아요, 항상. 이거를 그대로 내보낸 공보 라인이 전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공보도 멍 때린 거죠. 아니면 정운병 시켰거나. 그러니까 이게 전투복을 입은 집단이 전술적 마인드가 과연 얼마나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을 국민으로서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보도 모르는 거지. 모르니까. 네, 서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금 한국군이 가장 말단에서 전투를 이끌어야 되는 그 단위에서도 전술적인 관점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러니까 네. 이게 엉망이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각계 전투 할 때도 위장이라는 거를 야간에 위장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비교를 해서도 보여줘야 되고 본인이 직접 위장을 하고 안 하고에 거울을 보고 느낀다던가 카메라 촬영을 한다던가 야시경을 통해 본다던가 병력들을 수많은 경우의 수를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저도 소대장 할 때 대충 안 했어요. 낮에라도 모든 걸 안에 암막 커튼 치고 암실을 만든 다음에 그러한 야시장비 쓰는 법을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그렇게 직접 체험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소대장들이 야전에 나가서 그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네. 실질적이 안 되면 최대한 실전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얘기하고 네. 토의하고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의 작금 사태는 진짜로 보여주기 훈련만 했다. 실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전이 하나도 없는 그냥 KTC 쇼였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는 그 훈련을 하고 땀 흘린 그 분들과 또 관찰 통제관 분들, 또 통제하셨던 분들, 그분들을 지적해서 잘못했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연락 받은 것도 뭐 좀 이렇게 관찰 통제관님께서 좀 서운한 느낌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통제가 2명한테 연락 왔어요. 네네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들을 깐 게 절대 아니다. 이 제도적인 걸 깐 거고 그리고 위에 정책 결정자들과 이런 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다. 맞아요. 네. 그분들은 열심히 한 정말 거죠. 열심히 하시죠. 그분들은 다 밤새 알고, 준비하고 네. 하신 거죠. 엄청 고생하시죠.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갑 그 몇천 명 중에 한 명 그거 낀 거 가지고 너무 그런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니까 공보 라인이 그건 너무 잘못한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낀 건 낀 거잖아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흰 장갑 보고 빵 터졌다니까. 분열하러 간 줄 알았어요. 앞에 카메라 있는 거 뻔히 봤으면 빨리 장갑 벗든가 이씨. 아니 그러니까 너이씨. 그래서 전 우려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 소위를 찾아가지고 또 막 얘기하고 이런 게 전 우려돼요. 그 소위는 잘못 없습니다. 아니야 걔는 혼나야 됩니다. 아니면은 야, 훈육가나 훈육대장님 다 데리고 와. 이씨. 너 출신 공수만큼 없던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아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공수만큼 없던 것 같던데. 그래서 그래서 지뢰는 제가 그 통제관님 말씀이 그 도로상 아스팔트 시멘트 도로 위에는 그렇게 올려놓을 수 있다. 그걸 연습한 거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존중을 해드렸는데. 아 거기다 나왔어요. 청공을 뚫어서 뭐 하니 그런 네. 얘기도 했죠. 근데 못 뚫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한 청공을 거다. 뚫어야지. 아 왜 못 뚫어요? 훈련 과정상.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봐봐. 사실은 저는 거기에서 조금 반론이 잘 들었던 게 현대전에서 지금 러시아군 빼고 아스팔트로 오는 군대가 어디 있을까? 아니 아스팔트로 올 수 있죠. 근데 올 수 있죠. 근데 거기 왜 대인지를 심어? 그러니까요. 저 그것도 웃긴 그리고 거지. 사실 그 대인지레도 내가 다 있는 상태에서 덮고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씨 그러니까 이게 핑계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따가지고 들면은 진짜 사실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대인지를 왜 심어 그 마스콘에다가 그리고 아니 시멘트에다가. 저 보병 교리상 그 교리가 주된 교리는 아니잖아요. 네. 사실 지뢰지대 설치에 있어서 제일 주된 거는 땅을 파서 보이지 않게 엄폐를 하는 수준에서 지뢰 묻는 게 그건데 뭐 훈련 여건상 그랬다고는 하는데 뭐 좀 기만도 그렇게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기만이 안 되지 오히려. 아이씨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그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누구를 뭐 어쨌든 요 사건은 무슨 뭐 병장 출신으로 하는 우리 요 사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훈련 상호님께서 제보 받으셨다는 훈련 과정상에서 초급 장교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고 또 열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것과 함께 좀 말단 전투 부대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훈련시켜야 될지 전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투는 소대장과 전투는 소위 중위 그리고 하사 중사가 하는 겁니다. 네. 그 친구들의 교육이 무너졌다는 건 아무리 백날 좋은 장비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장군이 아무리 좋은 전술 판단을 내려도 싸우는 사람이 플레이어가 약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맞아요. 100점 100패예요. 싸우기도 아주 전에 멍청한 짓을 하는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질 수 있습니다. 전술이 네. 실패해도 싸우는 플레이어들이 싸우는 우리 네. 군인들이 잘 싸우면 네? 일당백으로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게 비대칭 전력이죠 일종의. 지금은 네. 심각하죠. 내가 장군이 생각한 것보다 약합니다 우리 부대는. 이거를 천공 뚫어봤어요. 난 역으로 묻고 싶어요. 천공 얘기했잖아요. 천공 뚫어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뚫어본 사람 누가 있을까? 천공 뚫는 기계는 뭔지는 아닌지 물어보고 네. 싶어요. 공병으로서 솔직히 저 몰라요. 코일로 뚫는 기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어. 시멘트 뚫어서 코일로 해가지고 거기 시멘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할 때 보병 코일 뚫는다 중대급에 그래요. 그거 없지 않아요? 없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그리고 그 장비 운영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장비가 없어요. 근데 무슨 천공을 뚫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솔직히. 예. 그럼 진짜 뚫어서 해보든가 아니면 실제로 뚫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걸 하든가 해야지. 왜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고 주양하면서 왜 야 저기 여기 시멘트가 있어 여기다 위에 올려놔 원래 여기 구멍을 뚫어야 돼 천공을 뚫어야 돼 뭘로 이거 물어보자. 뭘로 뚫을 거예요? 야전삽. 모를걸요. 이 코일이라는 용어도 모를걸요. 코일 뚫는 기계가 있어요. 용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국방뉴스의 그 영상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여준 모습은 정말 이 실전과 달랐죠. 그래서 훈련 아시는 것처럼 뭐 군사 명언입니다. 이건 누구나 훈련 때 흘린 땀이 나중에 피를 막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히 지금 피를 부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사후 평가할 때는 실제로 뭐 이렇게 했는데 못했다면 사후 강평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교관들도 분명히 사후 강평 때 얘기를 했을 거고 실전 같은 훈련이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반영이 다 안 될 겁니다. 안 되죠. 네, 그게 저희 때도 문제입니다. 그랬었고. 네. 네, 아무리 실전 같은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사후 강평 때 얘기를 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네,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공보 라인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네.
수많은 국민들과 밀덕들이 어처구니 없어하는 일은 없었을 것 네, 같다. 오늘도 우리 공보 정은 실망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있죠? 네, 다음은 공군 쪽 소식이네요. 네. 가혹행위, 손으로 때리고 전투하러 발포했던 가혹행위,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선임이 벌금 6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야, 이거는 사실 태진님이 이 뉴스 할까 말까 고민하셨는데 제가 하자고 했거든요. 공군의 사례였죠. 이거는.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가혹행위는 안 봐줍니다. 감히 어디서 요즘 같은 시대에 후임을 괴롭히고 네. 물론 군기 교육하면서 얘기하거나 가끔 남자들 사이에서 언행이 높아져서 뭐 욕 정도가 섞일 수 있다. 그 정도는 저도 그 정도까지는 내가 사람 살면서 오케이. 근데 그것도 안 되죠 사실은.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정도까지 오케이 하지만 감히 때리고 전투하러 발포 뭐 이런 폭행한다는 거는 사회에서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때리면 여러분도 범죄죠. 이거 범죄고 합의금이 얼마 나오는데요. 이제 군대도 절대 봐주지 않는다라는 네. 걸 제가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 그런 거지. 옛날처럼 군대가 인과 정으로 영창 보내고 끝내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신체적인 진짜 네. 폭력과 이런 거는 형사처벌이에요. 예,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럼요. 이 친구 벌금 600만 원이면 이제 공직사회 못 들어가요. 아, 그렇죠. 벌금 600만 원이면 몇 년 동안 시험도 못 보고 그래요. 벌금 그 금액대라서 국회의원도 못 할걸요? 이런 건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네, 공천 못 내요 그분은. 근데 뭐 아, 이거 지워. 네, 다음은 6대전에서 올라온 건데 간부를 이겨라라는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네. 32사단 직할 부대에서 네. 한 병사가 제보를 하셨대요. 네. 부대에 간부를 이겨라라고 하는 게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간부랑 풋살 또 이런 스포츠 종목을 해서 이기면 포상휴가를 받고 지면 포상휴가 1일을 자르는 제도다. 이런 거 왜 만든 거야? 아까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왜 잘라? 자르는 건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기면은 즐겁게 가져가. 즐겁게 지면은 없어. 그치. 그 거기까지만 정도면 되는데. 했으면은 즐거운 게임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실제로 깎았답니까? 근데 이걸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작년에 간부를 이겨라를 해서 제목 이거 누가 지은 거야 이거? 네, 재밌어요. 간부를 이겨라를 했었는데 결과는 졌대요. 네. 그런데 문제는 파견이나 환자라서 참가자하는 인원들의 휴가까지 잘라버렸대요. 진짜 잘랐대요? 이게 이제 병사의 주장인 거죠. 주장인 거죠. 그래? 아이 설마. 에이 그치, 아니겠지. 나도 했거든. 이런 거를요? 저는 소대장을 이겨라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원하는 거 아무거나 그래서 해요. 제가 이기면 끝. 제가 지면은 제가 카드 줘서 군대 생활관에 한 15,000원 과자를 사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애들이 야 소대장을 이겨라 뭐 할래? 그러면 애들이 물 마시기 시합합시다 그래. 그럼 물 마시기 시합해요. 걔는 군대원 중에 대표가 한 명 나와. 그럼 나랑 해. 내가 이기면 관심이 없어. 내가 이기면은 그냥 기분 내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심하니까 들어와서 야 소대장 이겨 한번 할까? 하면서 뭐 하십니까? 하면서 이기면은 내가 주고 또 지면은 끝. 지면 다음 기회에 안녕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근데 이거는 재밌잖아. 그러니까 재밌게 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휴가를 안 뺐으면 재밌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휴가를 뺏은 정도가 아니라 그 직할부대 대장이었대요. 이 대장이 자꾸 이제 강요를 했대. 이 간부를 이겨라 안 할 거면 니네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게임 과정에서 병사팀이 다쳤는데 그대로 진행해가지고 역전승해가지고 휴가 자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직할부대 그 부대 대장 측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일단 이런 제보가 올라와서 확인. 설마. 나는 일부러 져주고 그랬는데. 일부러 져주고 사주고 이겨도 그래서 사주고. 이런 것들 원래 이겨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부들하고 그렇게 뭐 병사들과의 좀 이렇게 뭐 일종의 재밌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콘테스트하고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이제 억지로 병사들의 휴가를 자르고 그 휴가 자르는 것도 사실은 대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거는 근데 좀 그렇잖아요. 설마. 물론 포상휴가이기 때문에 원래 기초적으로 보장돼 있는 휴가는 못 건드리지만 포상휴가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건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설마. 그래서 이것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포상휴가를 많이 준 거 아닐까? 네. 너무 많이 주니까 많이 주되 자르는 그건 것도 많이 모르겠어요. 자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직접 본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지금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 사단이. 근데 이 친구가 받을 때는 기분 좋게 막 공짜로 받아놓고 깎이니까 열받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이거는 근데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직권남용으로도 보일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좀 직권남용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대장이 좀 품위가 없다. 그리고 이 중대장을 과연 누가 믿고 따르겠느냐. 네네. 그리고 이런 중대장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취임식 할 때 혼자 옵니다.
아 어제 이제 감격에 2침 시간 때 혼자 울어요. 남들은 다 왜 우는 거야? 뭐야? 우리 너무 좋은데 왜 우는 거야? 만약에 이게 실제라면 이런 중대장 특징은 2침 시간 때 혼자 운다. 그래서 이게 32사단 직할 때에서 이런 제보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사실관계는 필요하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간부와 병사들이 서로 척지지 않고 좀 더 네. 원팀으로서 네. 지낼 수 있는 또 원팀으로서 즐겁게 같이 복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다고 봐요. 아까 네. 와 웃기네. 너 얘기할 수 있죠. 저도 많이 했다니까요. 네, 할 수 있죠. 저는 이기든 지든 제가 샀어요. 그냥 이 자체를 즐기는 거지. 근데 가끔 제가 얼마 전에 제 소대원들을 이 용산에서 만났습니다. 제 커뮤니티 사진 올렸었는데 거기에 진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탁구를 자 하루에 한 번씩 내기했어요. 근데 내가 맨날 졌거든요. 졌어요. 저도 아는데 하는 거예요. 그 친구랑 대화하고 그 아. 친구랑 얘기하고 그 친구 말을 별로 안 했거든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10번 지면 다 사줬거든요. 바나나 맨날 먹는 게 바나나 우유였어요. 야 바나나 우유 내기 한 번 해? 그 빙그레? 내가 지는 거 아니까 하자 그래요. 걔는 당연히. 내가 당연히 져요. 근데도 맨날 했단 사주고. 말이에요. 계속 사주면서 얘기하고 대화하려고. 근데 제가 이겼을 땐 철저히 얻어 먹었습니다. 내가 10번을 샀기 때문에 얻어 먹어야지. 10번 샀기 때문에 한 번은 내가 먹는다. 내가 무조건 먹는다. 내가 100분데 거의 졌어요. 거의 승률이 저 10%였습니다. 제가. 아무튼 그런 과정들은 좋다고 봐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과연 이 친구가 신고했겠냐 네. 이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뭐가 거예요. 있었을 것 같아. 다른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운하게 했던 게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에는 약간 소식이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끝입니까? 네, 다른 건 또 없어요? 없어요. 벌써 벌써 5개. 또 분노할 이유 또 없나요? 우리 분노 방송인가요? 지금 네. 이제 그래서 요약적으로 그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그 사진 찍히고 이런 것들 네. 현장에서 땀 흘리고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에겐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네. 이거 그 사진을 저도 공개한 거는 네. 물론 분노하는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어 선배로서. 근데 교관님들 참 고생하고 현역군들 네. 정말 고생이 많은데 땀은 다 있는 대로 다 그거를 흘려놓고. 보고 야 이거 뭐야 이 장갑 끼네 누구야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에 네.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에 네. 대해서 교육을 다시 한번 맞아요. 강화시키고 지금 초급반에 있는 친구들도 난 사실 병기본 훈련 다시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네. 전투 기본 장비나 기초 장비들은 좀 국방부 차원에서 제대로 좀 챙기자. 그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아니 우리나라 장군님들 지금 그 제보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드 장비 관련해서 아니 병사 간부들이 자기가 생존성을 높이고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장비에 투자했는데 그걸 쓰지 말라고 하는 네, 네, 옛날 네. 특전사에서도 한번 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역 군인들도 맞아요. 예.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인터넷이나 그런 뭐 해외 구매 같은 걸 잘하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장비들을 자기 돈 주고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옛날처럼 허락해야 하는 게 맞아요. 옛날처럼 네. 막 여기 어디야 청량리나 여기 어디죠? 여기 물 흐르는 데가 어디죠? 청계천? 청계천 같은 데 가서 구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다 해외 구매, 해외 막 비싼 거 좋은 거 사서 자기가 자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 구매한 친구들도 있고 더 좋은 게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장군님들이나 우리 윗분들이 보급품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 그런 관점조차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전방 군인들 봐도 방탄복조차 1인 1 방탄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돌려 입잖아요. 전투 장갑도 없어요. 무릎 보호대도 없어요. 안 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간인들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장군님들이나 우리 높으신 분들이요 농담 안 하고 근처에 서바이벌 게임하는 네. 그런 소프트건 쓰는 동아리 한번 보세요. 그분 장비 보세요. 야, 그분들은 비비탄총 쏘는데 우리들보다 장비가 훨씬 좋아요. 맞아요. 투자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뭐 레플리카 장난감용을 쓸 수도 있고 정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이건 서바이벌 인원들이 그 얘기 왜 안 했어요? 뭐야? 군가 경연대회. 군가 경연대 얘기를 해보죠. 오빠 얘기해줘요. 그 제가 얘기해요? 얘기해요. 얘기를 쓰면서 아니요, 원래 없었어요. 제가 좀 진짜 보고 놀란 게 삼사관학교 이제 후배들이 선배님 저희 군가 가창 경연대회 나갔는데 응원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링크를 보여줬어요. 그래 뭐야 봤어요. 육군에서 뭐 군가 가창 경연대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만든 곳이 팀을 우승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육군 군가 가창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 군가에는 꼭 그게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 AI 드럼봇 전우와 함께 이 노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육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각자 학교에서 할 말을 잃습니다. 네. 학군단
삼사관학교, 부사관학교 인원들이 뭐 사드 각 부대들 예. 군가를 부르는데 거기 또 참가팀이 또 문제가 있죠.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는 뭐 AI 드럼보 다 같이 노래 부르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네. 우리 군대가 자꾸 전투를 안 하니까 아 이런 데 신경을 쓰는 시잘데기 없는데 이제. 이거 너무 쓰잘데기 없어요. 아 얘네들 무슨 뭐 고등학생입니까? 아 그러니까 무슨 군가 무슨 합창대회도 아니고 학예회예요 여기가. 그런 걸 왜 해? 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진짜 이게 육군본부 진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로 진심으로요. 군인들이 경멸하고 혐오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역한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제가 봐요.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육사의 동아리가 있다. 네. 육사의 합창 동아리가 있다. 그럼 그 친구들이 대학생 연합 합창 네. 대회가 있는 거기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내가 이해를 할 수 해.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군에서 야 합창 대회 할 거니까 너네 합창 팀 꾸려서 나와. 이거잖아요. 전투 부대와 양성 기관들에게 왜 자꾸 그런 걸 요구하는 건지 이건 육군 참모총장부터 진짜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난 짜증나는 게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그걸 뭐 컨테스트라고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댓글 만들게 남기게 하고 국민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족들이 국민들은 아니 상호님 이거 우리 화나는데 진짜로 이거 마지막에 분노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24살인데 왜 애 취급을 하냐고요. 애들이 24살인데 네. 엄마 아빠가 들어가서 우리 아들 잘한다 댓글 달아주는 게 노래 잘 부른다. 이게 지금 우리 군의 상태가 이거는- 우리 병사들과 우리 기관 장병들 초급 장교 심지어 초급 장교 초급 네. 부사관 그리고 병사들을 민망한 얘기지만 애새끼 취급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자기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아니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자식이 아니라 애기로 본다는 거야. 애. 애기.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통제. 하지 마라. 그걸 통제라고 말 바꿔서 사제 장비 쓰지 마라. 하지 마라. 장갑 이거 이런 거 저거 쓰지 하지 마라. 네. 돌아다니지 마라. 이게 성인입니다. 성인이고 자기 의사 결정권이 있는 성인이고 그에 맞게 대우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군가 경연대회 해가지고 우승한다. 그걸로 국방력이 높아진다라고 절대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현역 군인들도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연습할 때도 네. 아니 그 지금 생도들이나 후보생들이나 현역 군인들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우리 군이 한가해요? 그러니까 맨날 병력 없다고 하죠. 네. 그럼 병력을 거기에 투입하지 네. 마세요. 거기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진짜 병력이 없고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곳에 하자 이거죠. 병력이 없다며. 그 군가 가창 경연대회를 위해서요. 그 영상 찍으려고 부대별로 그 그래. 노래를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투입되어 있는 연습 시간, 또 투입되어 그 있는 TF 인원들 단장 만들어 가지고 하고 영상 누가 찍을 것인지 어느 장소에서 찍을 것인지 어떤 복장 입고 할 것인지 노래를 언제 연습할 것인지 야 이거는 진짜 전투력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그냥 이런 말 하고 싶어. 그렇게 할 게 없구나. 에이. 할 게 없어서 그런 거잖아. 네. 그 군가 가창 경연대회 지금까지도 해왔고 지금까지도 그런 경연대회가 있긴 있었어요. 했어요. 네. 뭐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이제는 좀 된다. 바뀌어야 돼요. 예, 그리고 작년에 했다고 컨트롤 CV 해가지고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압박을 자꾸 내가 해야 된다는 네. 압박관념을 가지지 말고 그런 내가 시간에 뭐, 훈련을 더하는 게 맞고 왜냐면 실전 같은 부대라며 네. 전쟁을 준비하는 부대라면서요. 근데 그 군가가 전시 준비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하자면은 거기 나와 있는 거기에 이제 군사학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군사학과를 비난하기보다도 거기 전투복 인원들 보면은 유사 전투복을 입고 나와요. 전투복도 아니고. 유사. 네. 그러면 나는 군사학과가 유사 전투복을 입고 하게끔 되는 논리가 무엇이냐? 그 친구도 군인이니까 군인처럼 해야 되는 군사학과이기 때문에 유사 전투복을 입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군이 언제부터 유사 전투복을 인정했습니까? 한 적 없죠. 인정한 적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군사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인원들도 이상한 전투복 맞아요. 입고 네. 사병화되듯이 전투훈련 같은 이상한 거 하고 행군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제법상으로 잘못된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그냥 잘못된 거죠. 보이스카웃은 상관없지만 보이스카웃이 아니지. 이거 완전히 전투를 위한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군이 방관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방관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관심을 주고 그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전투복을 맞아요. 지급해주고 네.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군사과를 방관하지 말고 제도권에 자꾸 넣던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못하게 막던가, 막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걸 이끄는 사람들이 또 군 출신이니까 다. 그러니까 나는 제도권에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군사과 저도요. 친구들이 딱 정해져서 협약대학이든 네. 어느 딱 대학교를 정해서 군사과 친구들도 자긍감 있게 음, 내가 군사과라는 자긍심을 가지면서 군인이 당당하게 할 될 수 수 있게끔, 있도록. 네. 당당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네. 안 하려면 제대로 막든가. 제대로 학사장교라는 혹은 학군장교라는 이점이 사회 군과 다른
전공이나 군인과 다른 대학생 생활을 하다가 오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그 맞아요. 친구들이 군에 들어왔을 때 사관학교 출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래야 군을 발전시켜요. 맞아요. 네. 저도 아시겠지만 저도 삼사관학교 나오고 학군단 동기들 만날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예. 생각이 많이 달라서 우리랑 읽은 책이 달라요. 맞아요. 예. 우리들은 약간 이제 군과 관련된 거 약간 보수적인 쪽의 책을 많이 봤다면 그 친구들은 또 반대적인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애매한 사관학교가 아니죠. 사관학교를 모방하는 혹은 군사를 뭔가 모방하는 식의 군사학과가 네. 제도권에 없으니 중구난방이 되어버리는 이 그렇죠. 현실. 네. 그 친구들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맞아요. 완전 동의합니다. 예. 사관학교는 여러분들 군사과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관학교는 군사과가 없다고요. 근데 민간에서 왜 아우 죄송합니다. 여러분. 군사학과 뭐 실망하실 수도 있고 좀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후배님들이 군사학과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고 제대로 군인을 준비하는 친구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왜냐면 군사학과 다니는 친구들이 자긍심 있게 다닐 수 있게끔. 네. 그러면 제도권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 군은 방관한다는 거. 이게 군에서 좀 경험을 하시고 나가신 분들이 경력직들이 이제 대학과 협약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문제가 많죠. 그냥 돈벌이죠. 네. 이런 말 민망하지만 어른들의 돈벌이 우리 청춘들의 꿈을 그럼- 이용한다고 생각이 되게 전 분노해요, 사실. 네, 저도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많이 근데 느끼고 그분들도 있어요. 제도권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시고 얘기하시겠지만 우리 군이 제도권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안 수도 돼 있고요.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무책임하게 방관하면 안 우후죽순- 되지. 예. 우후죽순 방관하면 안 되고 또 대학교에서도 우후죽순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네. 심지어 고등학교까지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많이 길어졌는데 저희가 분노한 포인트들도 있고 네. 또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뭐 다양한 또 댓글 남겨주시고 네, 댓글 또 제보 같은 남겨주시면, 것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인용도 하고 네. 뭐 어떠한 문제점이 궁금하다 토론 주제가 필요하시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고요. 남겨주시면 네, 혹은 내가 나와서 할 말이 있다. 그래 주시면 또 내가 할 말이 있다 하시면 나오셔도 됩니다. 네. 언제든지 저희는 그래서-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좋아 보이고 또 정확한 뉴스 또 좋은 뉴스들은 이제 국방 뉴스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진짜 해야 되는 얘기들 그리고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이면의 것들을 저희는 좀 더 있는 그대로 그리고 군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좀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전후반 각지에서 우리 현역 군인들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병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업 군인, 우리 간부들도 20년, 30년 자기 인생 모든 걸 바쳐가면서 군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의 노고도 우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맞아요. 네.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저는 주적보다 무서운 게 지금 처우 개선이다. 저도 지금 요즘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세 번의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일관되는 게 그거죠. 저는 김정은보다 네. 우리 군인들 사기가 더 무서워요. 현역 군인들의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라. 처우 개선과 사기 복무 의혹 증진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DM 몇 개 왔습니다. 너무 그렇습니까? 힘들다고 자기 못하겠다고.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네. 자,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과 육군 가족을 위한 후원자, 연결자, 대변자 역할을 하는 육군협회와 함께하는 아미 스튜디오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